소식을 생활화하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답은 장을 바꾸는 환장이 있습니다. 살 빼려고 다이어트 시도했는데 식욕 때문에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셨던 분들 참 환장하죠. 그럴 때 오늘 이 한 가지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환장할 땐 환장하세요. 다시 말하면 장내 미생물의 교정을 통한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통해 식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매일 효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효소식을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식욕도 바뀌고 음식의 양도 소식 습관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2그릇, 3그릇 뚝딱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숟가락을 탁 놓게 돼요. 옛날에는 혈관도 더러워져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지 못해서 많이 먹어야 기운을 냈지만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열 효율이 좋아서 음식으로 인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한의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원교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속 가능한 건강, Sustainable Health라는 주제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 100세, 120세를 바라보는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 방향과 해안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날 듯한 팬데믹 전염병 코로나19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네요. 심신의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요. 저희 한의원도 타격을 받은 것에는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잠시 왔다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시스템까지 바꿔지는 초입에 와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임상 한의사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삶의 방향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던 차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195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2030년까지 해당 국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기업, 미디어,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 NGO를 한데 모아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항목을 실현할 것을 골자로 하는 2030 아젠다를 결의하게 됩니다. 17개 항목에는 빈곤과 기아 퇴치, 불평등, 불공정 감소, 기후변화 대처와 수중과 육지 생태계 유지, 저탄소 환경 에너지, 양질의 교육, 일자리 제공과 산업혁신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건강과 웰빙 구축 또한 17개 항목 중 3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채택되었습니다. 건강과 웰빙의 목표는 9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산모 사망률 감소, 신생아 및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 감소,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과 확산 방지,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모두를 위한 의료 보장, 유해 물질과 오염으로 인한 사상자 수 감소가 9가지 세부 목표입니다. 이 중 산모 사망률과 신생아 및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 감소는 예방접종과 보건응급의학의 발달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에이즈나 말라리아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에이즈는 18%, 말라리아는 30%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큰 진전 없이 비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의학과 보건예방위생교육의 혁혁한 발달로 인류의 평균 수명은 2000년 67세에서 2019년에는 73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비해서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관절 통증 같은 만성 질환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아토피, 비염이라는 현대 문명 질환에 노출돼서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비극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잘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적게 하자, 3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게 먹자, 소식입니다. 선사시대, 고조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부터 6.25 전쟁 이후 60년대까지는 못 먹어서 병이 왔다면 지금은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한마디로 영양 과잉 시대, 즉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올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혁명과 식량 문제 해결로 인한 인구 증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250년 전 18세기 초반에 증기기관 발명으로부터 시작한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19세기 후반 전기 내연기관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한 체계적인 디지털 유통의 혁신 덕분에 식량 문제가 상당수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상에는 아직도 약 8억 명가량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인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원 후 1년에는 약 2억이었는데요. AD 1752년경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더니 AD 1925년경부터는 12년마다 10억씩 증가해서 올해 2022년에는 무려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의 대량 생산과 디지털 유통이 자본주의 논리와 만나서 음식이 상하지 않고 맛있게 자극적이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방부제, 착색제, 식품 첨가제, 표백제 처리를 비닐 포장지에 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용 물질, 농약, 살충제, 유기 중금속,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같은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먹는 것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각종 형태의 생체 교란을 일으키고 성인병, 심혈관계, 퇴행성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생식기능 저하, 기형, 암, 각종 난치병 등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너무 맛있는 것이 많습니다. 먹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정제된 탄수화물과 양념 소스가 버무려진 밥, 빵, 면, 치킨, 피자, 콜라, 사이다, 술, 안주거리, 커피, 과자 등이 자꾸 입에서 당기죠. 저녁에 퇴근하면 배도 고프고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은 내 몸에 보송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죠. 정제된 탄수화물 포도당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보상작용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푸는 욕구가 먹는 것에 꽂혀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 당기게 되죠.
그리고 노곤하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그냥 자버려. 그러면 자는 동안에 여분의 탄수화물이 몸의 지방으로 저장되죠. 이게 탄수화물 중독 사이클이죠. 탄수화물 중독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높여서 체지방과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을 더 유발하게 되고, 이게 지방간 관상동맥경화,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나요? 자꾸 음식이 입에서 당기는 걸 어떡해? 이놈의 식욕이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계기로 내 식욕이 바뀌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게 된다면 늘어나는 체중과 뱃살, 성인병, 만성질환, 난치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식욕을 바꾸는 것,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입에서 당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식을 생활화하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답은 장을 바꾸는 환장이 있습니다. 살 빼려고 다이어트 시도했는데 식욕 때문에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셨던 분들 참 환장하죠. 그럴 때 오늘 이 한 가지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환장할 땐 환장하세요. 다시 말하면 장내 미생물의 교정을 통한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통해 식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은 약 500종류로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은 있지만 장내 미생물 수만 해도 약 100에서 200조나 되는데요. 체세포 수 약 30조 개의 3배에서 6배나 돼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는데요. 유익균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유해균은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이 대표적입니다. 유익균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대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해균은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생성하는 주범으로 유해균의 소가 평상시보다 늘어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머리에 명령을 내려서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더 요구하게 되죠. 이를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장내축, Gut-Brain Axis라고 부릅니다. SF 공상과학 영화 보면 기괴한 생명체가 사람의 뇌축수에 딱 붙여서 사람을 조정하잖아요. 장내 미생물도 사람에게 딱 붙어서 사람의 식욕을 조정하는 거죠. 유익균이 득세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유해균이 득세하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의 황금 비율은 유익균 25에서 30%, 중간균 50에서 60%, 유해균 10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유해균 하면 몸에 안 좋은 거다 하시는데 15% 이내의 유해균은 몸에 해로운 병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몸에 좀 안 좋더라도 해로운 음식도 먹으면서 사는 게 살맛 나는 세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맨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이게 가끔가다 치팅데이, 조금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는 날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계속 받았거나 몸에 나쁜 음식이 장기화되면 유해균이 과다 증식하고 정착해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유해균이 딱 고착화 돼버린 거, 이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저는 매일 효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효소식을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식욕도 바뀌고 음식의 양도 소식 습관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2그릇, 3그릇 뚝딱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숟가락을 탁 놓게 돼요. 옛날에는 혈관도 더러워져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지 못해서 많이 먹어야 기운을 냈지만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열 효율이 좋아서 음식으로 인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 거죠. 이는 마치 겨울에 집이 추우면 가스보일러를 틀 때와 비슷해요. 연료 투입관부터 배관의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가스 에너지가 조금만 떼도 집안이 후끈한데 관이 막히거나 어느 한 곳이 새면 열 효율이 떨어져 가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가스비는 더 나가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요. 음식 비용 지출은 자꾸 늘어나죠.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기후변화, 식량위기 대처가 의제인 2030 아젠다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식의 습관화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인 거죠. 두 번째는 적게 생각하자, 소사입니다. IT 인터넷 통신 강국 한국은 핸드폰만 있으면 어떤 지식이든 손쉽게 접근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 정보의 전달도 전통적인 공급자 위주 단방향 채널에서 유튜브, 클라우드 공유,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소비자가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 채널, 능동적인 지식 정보 취합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반면에 너무 지식을 손쉽게 얻다 보니 오히려 쓸만한 지식을 취합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식 서핑을 하다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금방 들은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머리도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머리가 비게 돼요. 이제는 지식과 지식을 융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생각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생각이 샤워하면서, 산책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라요. 요즘 멍상, 멍 때리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도 뇌를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그렇죠. 창의적인 생각과 뇌의심, 심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핸드폰, TV, 요거는 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하나같이 특징이 있죠.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기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골몰한 대신 기도와 찬양,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죠. 너무 많은 생각은 나를 번민케 만들며 심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영적,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의식주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보는 물질 만능주의와 한국인 특유의 집단 정서가 만든 비교병, 숫자 게임과 빨리빨리 문화는 더욱더 지속 가능한 건강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몇 등이냐, 어떤 아파트 사냐, 몇 평에 사냐, 어떤 차 타고 다니냐, 얼마 버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험,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예요. 이게 현실이죠. 특별히 한국인의 경우에 생각이 많아지게 하면서 행복지수를 낮게 하는 요인, 노심초사,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면서 몸과 마음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패스트 트렌드, 즉 세 가지 빠른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패스트 프로스페러티, 빠른 번영입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요즘에는 조기 은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 은퇴하는 파이어족도 있지만 단시간에 떼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빠른 번영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둘째,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입니다. 빠른 풍요와 평의를 위해서 빨리 음식을 먹고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 패스트 이펙션, 빠른 효과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빨리 결과를 보길 원하는 거죠. 빠른 결과를 위해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됩니다. 하지만 잠언 6장 18절에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 what보다 어떻게 how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좀 느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을 꼭꼭 씹어가며 음미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다리 두드려가며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건강 요령은 적은 모임, 소회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은 주변 정리를 잘하죠. 즉 쓸데없는 모임은 자제할 줄 압니다. 지속 가능한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핵심 모임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코로나19는 사회적 격리로 사람들의 모임을 대폭 축소하게 했죠. 대면 모임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상당수 제거가 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적은 모임, 소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아닌 이상 지속 가능한 심신의 건강 요령은 나를 받아주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찾고 선택하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했는데요. 소위 마당발, 인간관계가 넓으면 외롭지 않고 행복하며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심신이 피로해지고 삶이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편안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길 같지만 그 뒤안길에는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우울, 무기력하며 삶의 회의가 들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하셨던 것을 기념한 탄생교회가 있는데요. 탄생교회 입구문은 특이하게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 특징입니다. 여기저기 모임 참여를 좀 줄이고 설령 나를 불러주는 일은 없어도 겸손히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밤낮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함께하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 가능한 심신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나 기업, 가정살림, 어려운 시기에는 몸집을 줄여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여 왔죠. 적게 먹고, 적게 생각하고, 적은 모임, 최소한의 에너지, 삶소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